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4.3 진상규명과 화해, 국가 보상의 과정 등을 담은 제주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태안 기름피해 극복 기록물 등 다른 지역의 기록물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데 먼저 4월까지 2건을 선정하는 문화재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4.3 희생자들이 기록된 수영인 명부. 지난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돼 4.3 특별법 제정에 기폭제가 됐습니다. 4.3 진상규명 과정의 고비마다 새로운 물꼬를 튼 이 같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등재 대상 기록물은 4.3과 관련된 재판 기록을 비롯해 진상조사 보고서와 증언 자료, 언론 보도 등 3만여 건.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화해, 국가의 보상으로 이어진 과정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기록들은 여러 나라에서 등재가 돼 있지만 4.3 기록물의 경우는 화해와 상생까지 이르는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관문은 문화재청의 국내 심사. 추진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온라인 응원 캠페인을 펼치고 4.3 기록물의 가치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4.3의 기록과 역사를 온 세계에 알려 4.3이 세계사 속에서 당당히 빛을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16개. 국가폭력과 관련된 기록은 지난 2011년 등재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일합니다. 이달 말까지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가 문화재청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는 공개 발언을 거듭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4.3 유족회는 태 의원이 망언을 뒷받침할 근거도 없이 4.3 역사 왜곡의 선봉장 행세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에 대한 자신의 발언에 잘못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 언론에 출연해 제주 도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4.3 희생자를 폄훼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4.3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세 차례나 공개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4.3 사건이 결국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남로당의 지시에서 일어났다는 이 팩트를 이야기했는데 왜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4.3 유족회는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호 의원이 온갖 궤변을 며칠째 이어가면서 4.3 역사 왜곡의 선봉장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느닷없이 색깔론을 소환한 저희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당신의 망언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단 한 줄이라도 존재하는가? 또 태영호 의원의 사과와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4.3 왜곡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4.3 특별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4.3의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태영호 의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태 의원이 계속 공개 발언을 이어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지난 주말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죠.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인데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앞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차들이 서로 뒤엉키며 종이장처럼 구겨집니다. 한 100m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계속 신호대기 중인 차를
아까 뭐 7대인가 몇 대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그냥 엉켜서 차가 엉켜서. 이 사고로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만 25건에 59명이 다쳤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 이곳은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도로로 변해버린 상황. 무거운 짐 싣고 다니게 좀 거의 안 다니죠. 좀 밑으로 저기 일주도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짐을 싣고 가게 되면 브레이크가 잘 안 먹어요. 끝까지 가면은.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시속 80km의 구간 단속이 끝난 뒤 사고 지점인 무수천 사거리까지는 대략 3km의 내리막길. 운전자들이 쉽게 과속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011년 사고 이후 이곳은 제한 속도가 70km로 제한되고 보시다시피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됐지만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의 속도 제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시속 60km 정도로 이제 낮췄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 군데 지금 단속 가속 카메라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나 2개 더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실제 지난 2021년 내리막길에서 화물차가 버스 등을 들이받아 44명의 사상자가 났던 제주대 사거리의 경우 제한 속도가 50km로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마다 선수단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단골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신광아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최고령 선수로 활약했던 최영필 감독이 이끄는 대학야구팀이 완도에서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훈련과 전술훈련, 스토브리그로 불리는 전지훈련팀 대항전 등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완도하고 좀 인연이 그전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도군에서 지원도 잘해주시고 여기 날씨나 운동장 환경들이 나쁘지 않아서. 지난해 12월 이후 전남을 찾은 전국의 선수단은 1,150개 팀 30만 4천 명. 1년 전보다 70%가량 증가해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남 대부분 지역이 전지훈련지인 셈입니다. 전지훈련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날씨, 다음은 음식과 숙박시설 등입니다. 시간이나 스케줄이나 이런 게 맞추기도 좋고 이런 환경 요건도 너무 운동하기 좋아갖고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매년 찾는 선수단이 늘면서 지자체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른바 단골 확보에 나섰습니다. 종목별로 특수성에 맞게 훈련 장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세팅이 다 끝난 상태고요.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전지훈련팀들이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을 따라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제주 1500m 상공에는 영하 8도 안팎의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제주는 아침 기온 1.9도, 성산은 0.2도로 시작했습니다. 찬 북풍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오늘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남부를 제외하고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체감 온도가 서부 지역은 영하 5도고요. 북부 지역은 영하 4도, 동부 지역은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4도, 동부 지역 5도, 남부 지역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도에서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도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까지 대기 조석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서요. 해안가에서는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 오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내 농협 23곳과 수협 7곳, 산림조합 2곳 등 32곳의 조합장 후보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모레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지난 선거에서는 74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참모자반 양식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추자도 수협과 공동으로 참모자반 양식 실증 사업을 벌인 결과 크기가 최대 4m까지 자라는 등 자연산보다 상품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참모자반은 태풍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양식하기가 어려웠지만 지난 2020년부터 횡간도 해역에서 실증 사업을 실시해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정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사회초년생이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17곳이 새로 지정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서호초등학교와 도순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4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을 신규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해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에는 교사 초빙을 지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완화되며 재정 지원과 교원 전문성 교육 등이 지원됩니다. 들깨 포획에도 가축 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포획된 들깨는 477마리로 2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들깨에 의한 가축 피해도 지난해 23건으로 2년 전보다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들깨 피해를 입은 가축은 한우와 젖소, 닭 등 900여 마리에 이릅니다. 2023 제주 들불축제가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제주시 삼성열에서 불시 채화 제례로 시작되며 오름 불놓기는 다음 달 11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인파 밀집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